오늘은 제가 목적지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. 먼저 오늘 회사에서 그 일일 투어로 좀 제공한 게 있어가지고 목적지는 진시황릉, 병마용, 화청지까지 혼자 와도 되긴 한데 그래도 가이드 통해서 역사나 이런 내용이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왔습니다. 우선 진시황릉 먼저 도착했는데 일단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릉 입구 쪽에 도착을 했고요. 역시나 이렇게 아침부터 분주하게 계신 시장 상인분들, 저 앞으로 가면 진시황릉 입구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석상들을 파는 기념품 같은 거 이렇게 파네요. 진시황제릉 보호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. 네, 이렇게 여권을 찍고 그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여권 직접 이렇게 찍고 여기 정보가 다 등록되어 있나 보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여기 스캔도 하는구나. 잠시만 카메라를 잠깐 끌게요. 요 관람차를 타고 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람차를 내려서 진시황릉 가까이 있는 곳으로 옮겼고요. 저렇게 이제 산으로 된 게 릉이라고 하네요. 박물관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시황릉에서 발견된 청동마차고요. 78년도에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. 마차 크기는 2분의 1로 줄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모형도인데요. 저 중간에 있는 쭉 튀어나오는 게 이제 진시황릉 인공산으로 만든 거고, 이제 외곽, 내각 이렇게 성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모형으로 복원되어 있는 마차의 모습이고요. 진시황이 실제로 다닐 때 한 38개 정도의 마차를 끌고 나갔대요. 이게 암살을 당할까봐 가짜 마차 그런 거랑 같이 대동해서 나갔다고 하네요. 이게 실제 2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. 말이랑 요 마차가. 그리고 요 말이 덩치가 크고 다리가 짧은데 요거는 관중말이라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그 관중 지방의 말이라고 하네요. 말이 맨 오른쪽에 있는 말만 머리 스타일이 다른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말이 조장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그 마부가 맨 오른쪽에 있는 말만 컨트롤해서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. 당시 진나라 시대 때 썼던 석궁인데 좀 특이하게 두 발 장전할 수 있는 그런 석궁을 진나라 시대 때 또 개발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조금만 방아쇠를 당기면 앞에 줄이 풀리고, 그 다음에 한번 세게 더 당기면 뒤에 있는 줄이 풀리는 그런 두 발짜리 석궁을 또 개발했다고 합니다. 입구로 나왔고요. 저희는 이제 병마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마용갱까지 왔고요. 이게 진시황제 모습 이렇게 있고, 입구를 보니까 저쪽으로 쭉 가는 걸로 보이네요. 저희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입구가 지금 나오고요. 역시나 유명 관광지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은 모습이네요. 진시황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산이어가지고 이 역사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재미가 크게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, 여기는 보이는 것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. 좀 빈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들어왔고요. 이거 여권 찍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이트로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고요. 아마 여기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마 제일 큰 병마용갱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. 관람차가 있긴 한데 저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더 빠르다고 하네요. 그래서 쭉 올라가겠습니다. 용갱 1호갱으로 들어온 모습이고요.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실제로 한 175cm에서 한 195cm 정도에 되는 그 용갱이 쭉 있다고 하네요. 이야. 3분의 1 정도만 지금 복원이 되는 상태고 3분의 2는 복원이 안 된 상태로 갑니다. 왜냐면 이게 발견이 되면 이렇게 예전에 색칠했던 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해요. 여기 머리가 떨어져 나가 있는 용갱도 있는데 이게 구조가 몸통 따로 머리 따로 해서 갖다 붙인 구조라고 하네요. 머리가 뭐 잘린 게 아니라 원래 좀 분리된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기 말 중간에 보시면은 몸통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마차랑 같이 묻은 그런 흔적이라고 합니다. 여기 말 뒤에 보면 공간이 이렇게 있죠. 예전에 마차까지 같이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
여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마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밑에 보시면은 약간 나무판 같은 걸 대고 올려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저 병마용갱을 만들 당시에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. 약간 각인 같은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들 뭔가 손에 쥐고 있는 듯한 그런 손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뭐 창이나 이런 무기들이 다 있었다고 해요.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진 상태로 무기를 쥐고 있는 모습만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입구를 바라본 모습인데요. 저희 사람들 모였는데 밑에 보시면 나무로 된 곳이 있죠. 그게 예전에 병마용갱의 입구라고 합니다. 거기로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고 현재는 우리가 서 있는 곳 기준으로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 앞에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저기가 최초로 발견된 지점이라고 합니다. 키가 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큰 키가 195 정도라고 하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중국 역사상으로 징시 왕제가 키가 190 한 6, 7 정도 됐었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진시 왕제보다는 키를 작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뭐 속설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. 말씀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역사를 같이 들으니까 재밌네요. 뭐 이런 여러 가지 들고 뭐 진시 황제랑 같이 연관돼서 이런 병사들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아무래도 깨져 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파편파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복구하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그 각국 대통령이 오면 이렇게 시완으로 오게 되면은 같이 안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장소라고 합니다. 1호갱을 뒤로 하고 이제 다음 병마용갱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가면 어떤 게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면서 봐보도록 할게요. 네,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뒷문으로 해서 쭉쭉 길을 따라오면 이렇게 3호갱이 나타나거든요. 여기는 아까 1호갱보다는 좀 작네요. 이게 발견될 당시에 바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.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돼 있는데 이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바로 그냥 색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염료라고 합니다. 3호갱 내부의 모습인데요. 아까 1호갱보다는 크기가 많이 작네요. 대신에 뭔가 더 깊게 만들어진 모습입니다. 성품까지 있는 모습이고 또 옛날에는 요 신발도 보시면 이 신발 앞에가 굽이라고 해야 되나? 앞에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분이 높았다고 합니다. 발토대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다 쓰러지고 파묻히고 막 이랬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를 몸 찾고 머리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다 했다고 합니다. 저런 식으로 다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또 발견됐다고 하네요. 나와가지고 뒤로 해서 이렇게 쭉 가면 저기 이용객이 있거든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어떨지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발굴이 좀 멈춘 상태로 일부러 남겨뒀다고 해요.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굴되자마자 대기에 노출되면 그 채색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채색을 남길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때 발굴을 하려고 이렇게 남겨뒀다고 합니다. 이용갱종의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5가지 병마용갱을 전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제일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. 뭐 이런 손금이나 그 다음에 뭐 눈썹, 혈관 이런 것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. 붉은 색상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가장 병마용갱 중에서 가장 완전하게 출토된 거라고 하네요.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갑옷 입고 있고 출토된 병마용 중에 가장 계급이 높은 거라고 합니다. 밑에 신발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계급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문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. 아까와 이제 장군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고 뭐 갑옷이나 이런 거는 입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네요. 말과 같이 있는 모습으로 보아 기병으로 보이고요. 기병의 특징은 여기 앞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바지단이 좀 짧아요. 왜냐면 이 당시에만 해도 그냥 안장만 입고 발 디딜 곳이 없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이 바지단을 좀 이렇게 짧게 해서 걸리적거림 없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제 군병의 모습이고요. 이제 뭐 갑옷이나
이런 게 없는 걸로 봐서 엄청 계급이 낮고 젊은 병사였다고 주장을 합니다. 잘 보존된 병마용을 뒤로 하고 이제 저 바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견될 당시의 모습, 이렇게 발견 당시에 이렇게 다 서 있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다 쓰러져 있고 다 이렇게 조각조각 조각을 맞춰서 다 세운 거라고 해요. 병마용갱 요갱을 뒤로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병마용 모형을 기념품을 팔거든요. 병마용갱 안에 파는 게 실제적으로 황토를 직접 구워가지고 고온에 완전 예전 방식 그대로 제조 과정을 거쳐서 파는 거라고 해요. 근데 상자 들고 막 돌아다니시는 분 있죠. 저런 분들은 그냥 값싼 공법으로 싸게 파는 분이라고 해요. 그거는 뭐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고급 품질의 그런 걸 원하시면 여기서 사면 되고,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399원, 이렇게 작은 거는 뭐 99원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, 이제 저기 싸구려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뭐 한 1,000원, 2,000원, 3,000원 막 이렇게 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최초로 발견한 사람에 대한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, 저기 벽돌 뒤에 집에로 이사를 오셨대요. 왜냐면은 각국의 이제 그런 대통령들, 연예인들이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을 막 찾았대요. 어디 있냐고, 최초로 발견한 사람. 그래서 막 사인을 해주고 그랬다는데,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생을 그냥 농촌에서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자기 이름이나 그런 글을 아예 모르셨대요. 그래가지고 이 국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병마용갱 처음 발견한 사람 누구 그 글자를 쓰는 법을 알려줬다는 그런 재미있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입구를 병마용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재밌네요. 포장마차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모습이고, 과일 주스나 이런 양꼬치 뭐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뭐 이렇게 과자도 팔고, 사람이 많다 보니까 와, 이렇게 가게들이 쫙 늘어선 모습이고요. 여기 또 여기 시안 특산물인 병방먼의 이런 모형 크게 만들어 본 모습이네요. 하천궁 정문에 도착을 했고요. 하천궁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귀비 때문에 유명한 정서고요. 저기 앞에 보면 양귀비 동상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화청지는 그 황제가 10월 달만 되면 온천을 하러 오는 휴양지였다고 합니다. 예전에는 공원처럼 그렇게 되어 있네요.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이고, 그 전에 갔던 공원의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여산이라고 그렇게 있는데, 저렇게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고, 저기 꼭대기는 봉화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. 여기는 그 양귀비가 직접 목욕했다던 그런 목욕탕이고요.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. 저렇게 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저렇게 계단이랑 같이 여기가 직접 양귀비가 목욕했다는 그런 탕입니다. 그 옆 건물에 황제가 직접 목욕탕 했던 곳이 있는데,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는 이제 황제가 직접 목욕했던 곳이고, 여기가 그 양귀비가 목욕했던 곳이랑 이어져 있대요. 예전에는 이어져 있었대요. 그래서 옆에 지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온천물이 직접 올라온다고 하네요. 겨울에는 이게 따뜻해가지고 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고 합니다. 성진탕이라 그래가지고 노천탕이었다고 합니다. 예전에. 요 밑으로 이제 쭉 나와가지고 여기 노천탕으로 쭉 들어간다고 하네요. 그래서 여기 성진탕 요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노천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고요. 저기 보시면은 좀 배수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또 건너서 이런 식으로 찜질방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, 물이 이런 식으로 쭈루루 이렇게 나온 모습이고, 이게 그 수증기로 만들어진 약간 찜질방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. 이렇게 나온 물은 다른 목욕탕으로 들어가는데, 여기는 왕에게 음식을 바치던 그 직원들의 목욕탕이었다고 합니다. 왕에게 음식을 바치는 그 직원들의 휴식처였냐면, 그 황제가 예를 들어서 밤에 야식을 먹고 싶으면 여기서 휴식을 가다가 바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웃긴 건 직원들은 손으로 발을 못 씻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기 계단 밑에 보시면 저 구멍이 있는데, 발을 이렇게 마사지하고 씻었던 그런 자국이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황제의
아들을 위한 그런 탕인데, 또 요거 웃긴 일화가 있는데, 황제가 예를 들어서 궁을 비우고 목욕탕으로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러면 항상 태자를 데리고 다녔대요. 왜냐하면 태자를 황궁에 놔두고 외출하면은 그 신하들이 그 태자를 부추겨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웃지 못할 해퍼닝이 벌어져서 꼭 항상 태자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. 구경하고 이렇게 나오시면 이런 야외 무대가 있거든요. 여기서 그 유명한 장안가 공연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저렇게 산을 배경으로 야외공원 밤에 있는데,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밑에 보시면 블럭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. 이게 저녁이 되면 요 의자가 쫙 올라오면서 좌석이 된다고 합니다. 요거 보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. 하천궁까지 관람을 마치고 오늘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고요. 확실히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역사적인 그런 정보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음에 혹시 오시게 되면은 그냥 오지 마시고 이런 역사적인 지식을 생각하고 오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.